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저 혼자만 이제 노트북이나 거기 갖고 있는데 요런 변화들을 제가 아주 조금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죽음 준비 교육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죽음 체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죽음 체험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거 보면은 이제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거울이죠. 예. 이거 영정사진이라는 사람은 틀린 거예요. 그냥 거울이에요. 그냥 거울에다가 이제 집에 있는 거울에다가 이제 저기 성모병원 쓰레기통에서 저 까만 띠가 있길래 하나 주워다가 이렇게 매달아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요 정도 인원이라 그래요. 제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하루 종일 해요. 1박 2일 하거나 이제 죽음에 대한 이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한 30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가서 자기 얼굴을 바라보게 해요. 그러면 어느 집단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아마 3분의 1, 3분의 1이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저기 들어가 잠깐 앉아서 저걸 보라 그러면 3분의 1은 틀림없이 들어가자마자 이러고 튀쳐나와요. 그래도 20초 정도 좀 앉아서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20초 정도 앉아서 보잖아요. 보기는 보는데요. 뭘 하냐? 딴짓을 해요. 머리가 허옇게 염색 좀 해야 되겠다. 아유, 주름이 많네. 보톡스를 맞으러 가야 되나? 아유, 여기도 뭐. 이러다가 나와요. 뭐죠? 안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마다 하루에도 5번 정도씩은 보는 거울이에요. 그 거울에 저 까만 띠 하나 둘렀는데 그거를 내가 직면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은 가서 영순아 애썼다. 잘 살았다. 고생했지. 그래, 언젠가 떠날 준비해야지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코스로 가는 게 이미 죽어서 입간이 된 나에게 조문을 가는 거예요. 조문을 가는데 이미 요 코스에서 요 코스로 가는 동안 3명이 도망갔어. 이거 무슨 성모병원에서 하는 건데 여기 포항 성모병원 있죠. 거기도 제가 했어요. 그때 이거는 이제 저쪽에 서울 경기도에 있는 병원이었는데 호스피스 수녀님도 도망갔어요. 호스피스 간호사 하나 도망갔어요. 호스피스 사회복지사 도망갔어요. 앞에 호스피스 왜 붙이냐. 이분들은 호스피스 저희도 이제 지금 10베드밖에 없어도 24시간 내에 6분이 돌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럼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많게는 뭐 5, 6분, 적게는 한두 분씩 돌아가시고 그분들은요. 그 돌아가시는 분들을 임종을 돌봐드리고 가족끼리 화해를 해라 뭐 이별을 시켜드리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죽음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습득하지 못한 거예요. 이미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가는 거는 이제 내가 죽어서 누워있는 여기에다가 꽃을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은 없지만 보통 이렇게 그런 모임에 가 이름표가 있어요. 이름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름. 이게 뭐냐면 아까 사망진단서 같은 그런 컨셉이에요. 이제 이 이름은 없어요. 세상에서 사라져요. 이 이름은 세상에서 다시 불릴 수가 없어요. 다시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게 해요. 이거를 하는 게 제가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뭐 위령성을 걷던데 입감 체험하면서 죽음 준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방법은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뭔가 죽음에 우리가 끌려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준비 교육으로 그걸 하는 데는 보면 어떻게 하냐면 관이 여기 여러 개 있고 바깥에서 보통 이제 연령 회원들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을 한 명씩 체험을 시켜. 그럼 밖에서 이제 컴컴한 데서 연령 회원 둘이 이제 양쪽 팔을 탁 해. 이분 돌아가셨어 이제 입관하러 와. 근데 이제 또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까만 이제 삿갓에 이제 보라색 입술에 뭐 까만 두루마기 탁 하고 그래요. 완전 전설의 고향 버전이에요. 아주 실감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양쪽 팔을 끼고 와가지고 여기 딱 왔는데 간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그분들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여기 이런 데죠. 탁 눕혀. 눕힌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연령 회원들이 이분을 옷을 이렇게 입히고 손도 묶고 발도 묶고 뭐 꽃갈모자도 씌우고 이것도 또아리를 7개 틀어요. 그다음에 이분을 딱 해가지고 이제 간 속에다 이렇게 넣는단 말이야. 뚜껑을 탁탁 덮어. 그다음에 이제 못질을 하죠. 못질을 하고 이제 5분이나 10분쯤 그러고 놔둬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음악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열어요. 열고 이제 하면 막 다 눈물 범벅이 돼 있어요. 막 이러면서 뭐 어머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막못 생각나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공포스러웠다. 너무 무서웠다. 죽음에 대한 어떤 생겼다. 그다음에 가위에 눌리는 꿈을 꾼다. 세자가 지주 속에서 죽어가는 경험을 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그 다음부터 장례식장을 안 가요. 못 가요. 무서워서 입관하는데 못 가요. 그게 자꾸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안 좋아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죽음 체험을 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저희 여직원이 있는데 그 남편이 요셉이고 이제 딸이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이 핸드폰이 있잖아요. 이 핸드폰이 이렇게 있으면 그 핸드폰 첫 화면이 항상 그 남자 배우로 바뀌어요. 그 지신랑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이제 어느 날은 물론 송중기가 됐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박보검이 됐다가 근데 그때 무슨 드라마가 있었냐면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깨비에서 공유랑 이동욱인가? 그가 이동욱 맞죠? 그 사람들이 사실은 저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이제 앞에 그때 바꿔놓을 때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오면은 이제 누가 이렇게 뭐 바쁘게 오니까 제가 이러고 보면 이제 옆으로 앉아서 막 화장을 하고 뭐 이걸 보고 있고 아주 다 아주 곱게 진짜 꽃단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얘가 딱 하는 게 핸드폰을 쓱 보고 싹 미소를 줘요. 그 다음에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내가 그러면서 생각한 게 그래 우리 죽음 체험을 전설의 고향 버전이 아니고 도깨비 버전으로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서 이 친구는 항상 그랬어요. 선생님 나는요 저승사자가요 이 공유나 이동욱이 오잖아요. 신랑이 고 애들이고 필요 없어. 난 그냥 뛰어갈 거야. 그냥 따라갈 거야. 막 이렇게 농담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이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을 그때 만든 거예요. 이걸 한 20 몇 번 했을 거예요. 각 호스피스 기간은 다 했는데 그 다음에 하는 게 제가 이거예요. 자신의 관짝이. 이만한 판때기 갖고 여기 미술 재료가 쫙 있고 스스로 관을 짜고 이렇게 자기 인형을 가지고 나를 꾸미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는 어떻게 가지? 그럼 처음에는 이제 뭐 나 미술 못해요 그러다가도 또 예쁜 걸로 하려고. 이걸 하는 이유는 적어도 내가 죽을 때만이라도 내가 자유롭고 그죠? 내 맘대로 내가 원하던 대로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죽는 마당에 내가 누구 눈치 봐? 어떤 분이 막 빨간 옷을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하면 항상 그래요.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나누라 그래요. 이게 우리가 제가 죽음에게 물었더니 삶이라고 대답했다 저체처럼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삶을 잘 살자는 이야기거든요. 가족들하고 얘기해라. 이게 빨간 옷을 했어. 어떤 분은 또 막 저 이거 할 때부터 벌써 집에 이걸 막 가족 카톡방에 올려가지고 남편이 쫓아오고 딸이 울고불고 전화하고 엄마 무슨 일이야 병원에 갔었어? 암이래? 막 이러는데 집에 가서 나눠라 그래요. 빨간 드레스를 했어. 어떤 분이 머리를 막 보라색으로 막 이쁘게 했어. 집에 가서 가족한테 이제 같이 나눠. 그러면 엄마 웬일이야? 엄마 빨간 게 이게 어울려 엄마 나이에 왜 이랬어? 야, 내가 진짜 빨간 거 한번 입어보고 싶었다. 근데 할머니 있는데 이랬다 아마 벼락이 날 거다. 남편이 당신이 무슨 20대야 머리 이게 보라색으로 이게 뽀글뽀글 이게 뭐야? 여보 나도 있지 이런 거 정말 한번 해보고 싶은데 주책이라 그러겠지? 미쳤다 그러겠지? 그러니까 제대로 그 의지를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아들었다면 정말 엄마 생일에 추석에 설날 딸이 빨간 드레스 하나 사올 거고 이번 증방 엄마 생일에 엄마 미장원 가서 나 염색하는데 우리 같이 할까 세트로 한번 해볼까? 어. 이거는 또 제가 왜 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수녀원 들어오고 나서 이제 이렇게 저희 어머니 생신이라서 선물을 사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뭐 15,000원밖에 안 됐어요 월급이. 지금 그래도 많이 올랐죠. 5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15,000원으로 이제 뭘 사갈까 동생한테 전화를 해서 야 엄마 선물 뭐 사갈까 생일에 이때예요 이제 2월이었으니까 음력. 그때는 제 동생이 남동생이 누나 저기 꽃 좀 사와라 이러는 것이 제가 미쳤구나 얘가. 야 엄마는 꽃 사가면 화내. 돼지고기 한 그릇 사오는 걸 훨씬 좋아해. 그랬더니 그때 내 남동생이 딱 하는 말이 아이고 누나가 뭘 모르시는군요. 늙은 여자나 젊은 여자나 꽃은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 그리고 후레지아 2단을 사갔어요. 노란 후레지아 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막 깡총깡총 뛰면서 좋아하고 코에다 쑤셔 박을 듯이 이 꽃이 뭐냐 향기가 이렇게 좋냐 어쩜 이렇게 예쁘냐 이 낯선 모습은 뭐지? 정말 시골에서 거의 학벌이 없다시피 한 엄마 아빠가 강원도 꼴짜구니에서 결혼해서 서울에 진짜 숟가락하고 냄비 하나 들고 왔는데 둘이 죽으라고 벌어봤자 뭘 얼만큼 벌겠어요 서울 살림에. 그러다가 16년을 새빵살이만 돌아다니다가 정말 무학업 한자촌의 산동네에 그것도 하다가 중간에 동사무소에 와서 이렇게 부셔가지고 연탄강하고 방 하나는 그냥 끝장이 났는데 내 집이라고 샀는데 기껏해야 마당도 코딱지만 한데 요거 한 2배도 아니야 1.5배 되는 얘 텃밭 뭐 있어요. 그건 저희 할머니는 거기다가 맨날 그 꽃을 좋아하시니까 키 순서대로 채송화 뭐 봉숭아 뭐 맨드라미 뭐 글라디올러스 해바라기 그다음에 덩쿨장미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할머니 없을 때 하나씩 다 뽑은 다음에 여기다가 상추 한 줄, 고추 한 줄, 근대 한 줄, 아욱 한 줄, 호박덩굴, 장미덩굴 다 걷어내요. 두 분이 맨날 싸우는 거야. 내가 짜증이 나가지고 엄마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엄마나 할머니가
꽃 좀 보겠다는데 냅두지 그걸 이렇게 악착같이 뽑아가지고 이렇게 할머니하고 맨날 싸우냐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러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가난한 집안에 엄마 아빠 직장 다니지만 뭐 배운 게 없으니 그렇게 뭐 월급이 엄청난 직장도 아니잖아요. 그럼 엄마가 저녁에 퇴근하면서 사올 수 있는 거라는 건, 자신 있게 사올 수 있는 건 콩나물 한 봉지 아니면 두부 한 모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갖고 오면 거기 있는 걸로 아욱 몇 대, 근대 몇 개 따면 된장국 되고, 풋고추 좀 쪼고 상추 뜯으면 그냥 뭐 된장에 가서 쌈 싸 먹잖아요. 그야말로 돼지고기는 뭐 반에 반근 사서 찌개에나 넣지, 김치찌개나. 아버지 월급 때는 한 근 사가지고 이렇게 두루치기 제육볶음 하지. 소고기는 뭐 아버지나 할머니 생신 때, 엄마나 저는 뭐 땡이고. 그런 분한테 그게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그게 제 머릿속에 있어.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할 때 가서 얘기를 해라. 왜 제가 그래가지고 호스피스에서 입원해서 돌아가시는 분들 73세, 4세, 5세가 돼도요. 자, 오늘 와서 우리 저기 매니큐 좀 발라요. 오늘 피부 마사지 팩 좀 해요.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이에요. 자, 오늘 우리 저기 미용봉사자인데 파마 한번 할까 해요. 73세 먹은 철원에서 오신 분이 하라 그러니까 막 빼고 안 하는 거예요. 막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나 안 한다고 막 해요 좀. 할머니 심심한데 뭐해, 할 일도 없구만. 막 안 한다 그러더니 나중에 이거를 그래도 억지로라도 한번 해줬어요. 간호사들이 쓰다가 버린 거 그냥 단색 촌스러운 거 했는데 이분이 이거를 이렇게 보더니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왜 뭐 잘못됐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시집을 가기 전에 8살 땐가 이제 자기 언니 화장품 몰래 이렇게 막 찍어 발렸어요. 이게 애기 때 그런 게 호기심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저녁에 아버지가 딱 들어오더니 아버지가 보자마자 막 야단을 친 거예요. 이 어린 것이 발랑 까져가지고 이러다 이게 기생되려고 벌써부터 요사를 떤다고 막 얘를 그냥 막 야단치니까 아니라고 빠득빠득 대들었을 거 아니에요. 딱 대들으니까 이게 어디서 아버지한테 대들이 버르장물 있어, 어디서 뵀어. 그래서 덜렁 들어가지고 그 여물통 있잖아요. 그 외양간의 여물통에다 팍 쳐박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아주머니는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화장은 나의 것이 아니야 그러고 있다가 결혼식 할 때는 했겠지. 근데 뭐 정신없으니 뭐 알아? 그러다가 이제 집에서 또 철원에서 농사 짓고 뭐 떡대 같은 아들 둘 키우는데 무슨 화장이요. 그리고 집에서 밥하고 뭐 논일하고 발일하고. 근데 어느 날 그 또 이게 옛날에 이렇게 화장품 아주머니들 들고 다녔잖아요. 동네방네. 그래서 아유 마을 하관으로 모이라고, 뭐 누구네 아줌마 집으로 모이라고 갔더니 막 다 눕혀놓고 막 이것도 다듬어주고 뭐 이렇게 그 구멍 뚫린 것도 얼굴에 씌워주고 막 하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바르고. 내가 거울 봐도 세상에 너무 이쁜 거야. 이게 난가 싶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제 뭐 화장품 뭐 살 돈은 없고 뭐 그냥 집에 왔어. 근데 이게 너무 예쁘니까 세수하기가 아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세수 오늘 안 하고 자야지.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에 뭐 세수하든지 해야지 그랬는데 밥을 하다가 남편이 들어온 거예요. 남편이 들어와서 뭐 문을 여는 순간 남편이 따기를 쫙 올려붙인 거예요. 너 뭐야? 집에서 살만한 여편 내가 이게 지금 무슨 뭐야? 너 바람나니? 어느 놈이야? 그러고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또 화장은 나의 것이 아님? 그러더니 그 얘기를 이렇게 토하고 울고 그러더니 그 다음 날엔 지워. 그랬더니 딴 거 칠해봐. 지워. 오늘은 이거 칠해. 근데 다음에 발톱을 안 해주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제가 맨날 이렇게 해줬어요. 한 4, 5일을 해줬는데 토요일 아들들이 왔어. 가서 엄마를 보더니 기절을 하고 쫓아와서 누가 그랬냐? 우리 엄마한테 누가 저래나? 제가 그랬는데 막 뭐라 그러는 거. 우리 엄마 화장 싫어한다고. 저런 거 안 하시는 분인데 왜 저래놨냐고 막. 그때 제가 제 동생이 저한테 한 얘기를 했어요. 아들들이 뭘 모르시는구만. 늙은 여자나 젊은 여자나 이뻐지는 건 다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 떡대 같은 그 아들들이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고 나서 이틀 뒤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엄마한테 못해줬다고 서울 신세계백화점에서 페이스샵 펄로 된 거, 그 비싼 거 몇십만 원이니까 12개짜리 세트를 사갖고 왔어. 우리 엄마 같은 사람한테 이런 거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짜장면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 엄마도 고등어 대가리만 좋아하시는 분 아니에요. 고등어 몸통도 드실 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이거를 한번 하고 가족들과 나누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뭐냐면 버킷리스트예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걸 적어보는데 내 인생이 얼만큼 남았을까? 그래서 내가 뭐 지금 40년 살겠다, 30년 살겠다 해서
이런 걸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저 빨간 글씨를 자세히 보세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뭘 하고 싶을까를 쭉 하면 여러분들이 뭐 해외여행도 가고 이제 코로나도 풀렸으니 성지순례도 가고 산티아도 가고 하나 동화 같은 거 좀 쓰고 싶고 자서전도 쓰고 싶고 막 등등의 이제 해요. 물론 이제 그런 소원들이 이런 거예요. 내가 막 가장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뭐 되고 싶은 거, 뭐 먹고 싶은 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가장 보고 싶은 것. 이런 첫사랑 만나기. 저 만났어요. 그래서 제 소원이 첫사랑 만나기 하고 이제 두 사람을 죽기 전에 꼭 만나야 되는 게 제 소원이었는데 그게 몇 년 안에 다 이루어졌어요. 신기하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만나게 될 줄 몰랐는데. 너무 좋았죠. 네, 우리 중학교 때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저도 만났어요. 이거 기적적으로 만났는데 뭐 중요한 건 그 얘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분은 의사예요. 데어콩시안의 싱가포르의 정말 안과 의사인데 너무너무나 돈을 잘 벌었어요. 학교에서 공부도 잘했고. 근데 돈을 잘 벌어서 막 스포츠카 별장 트로피 막 방송도 나가서 유명해졌는데 이렇게 보니까 학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는 놈이 나보다 돈을 6배나 잘 벌고 있는 거야. 어느 과 의사였을까요? 성형외과. 맞아. 똑같아요. 우리나라나 그 나라나. 막 감기약 15,000원 내면 달달달 떨다가 그냥 뭐 얼굴 한번 싹 뜯어고치는데 500만 원은 겁도 없이 쫙 카드 긁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또 공부를 해요. 예, 의학 공부를 다시 해서 성형외과에서 이거 진짜 유명해졌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30대 말쯤에 암이 걸리고 말기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얘기를 해요. 암이라는 속이 듣기 전까지는 참 이런 게 소중했다. 명예, 트로피, 별장, 뭐 스포츠카. 근데 내가 암이 걸리고 항암 치료를 하다가 보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준 건 재물이 아니었다. 내가 너무 아픈데 페라리를 끌고 안고 울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때 가족의 소중함을, 친구의 소중함을 느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커리어의 정점에 있었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은 뭐든지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성공을 추구하고 부자가 되려는 거 나쁜 거 아니다. 뭐 도둑질, 강도질을 한 거 아니니까 성실하게 해서. 근데 그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뭔지. 저는 프로그램 중에 거의 TV를 안 보지만 한번 우리 할머니들 볼 때 끼어서 한번 본 게 뭐냐면 서민 갑부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거 보시죠. 부러워 죽겠죠. 어떻게 전화에 이렇게 아이디어도 좋고 재주도 좋고 막 해서 전화에 돈을 막 이렇게 내 아들이 저러면 얼마 좋아. 이 5년째 취준생이야. 이거 어쩌면 좋아. 근데 그때 30 몇 세에 막 음식점을 몇 개 두신 분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부러워하죠. 내 아들이 저 아들이었으면. 근데 고민이 있다. 뭐냐 그랬더니 마누라가 이혼하자 그런대요. 당신하고 대화가 안 된다. 애들은 누구세요? 왜냐면 이 사람이 지점 관리를 하느라고 집에 자주 못 들어가니까 서울에 원룸을 얻어놓고 막 새벽 3시까지 아이디어 식품 뭐 메뉴 개발하느라고 집에를 뜨문뜨문 들어간 거예요. 그 고민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참 바보 같네. 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저는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 많이 보니까.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도 이제 가난하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아이들을 잘 못 돌봐서 우리 부인은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애들을 전적으로 돌볼 수 있게 해주고 싶었다. 돈을 열심히. 나 옛날에 육성예비 못나서 맨날 쫓겨간 거 우리 애들은 박사학위까지 10원도 걱정 안 하고 해주고 싶었다. 결론은 뭐죠? 애들이 누구세요? 부인은 이혼해. 당신하고 못 살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버킷리스트를 제가 또 한 번 해요.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때 하는데 여러분도 사실 시작 있으면 좋은데 죽기 전에 뭐 똑같죠? 살아있는 동안에 죽기 전에 뭐 밑이나 둘러치나 똑같다 그러지만 저희 할머니 말에 의하면 제가 좀 시간을 줘요. 1년밖에? 한 달? 뭐 1년은 좀 많이 드리는 것 같고 하루는 좀 야속한 것 같죠? 한 달. 제가 한 달이 근거 없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양산 부산대병원 있죠? 호스피스가 전국에 100개 정도 돼요. 100개 정도에서 입원을 해서 퇴원은 사망이에요. 호스피스는. 그런 분들의 평균 재원 일수가요. 21일이에요. 짧으면 17일이에요. 3년 전에 와서 하룻밤 사이에 돌아가신 분이 119명이나 됐어요. 그분들은 이틀 전까지 22일 전까지는 뭐 했는지 아세요? 나중에 하면 돼. 회복하면 돼. 건강하면 하면 돼.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달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안에 할 수 있는 버킷리스트는 달라지죠. 무슨 산티아고 무슨 성지순례 무슨 달나라 무슨 자서전. 그냥 오늘 엄마하고 전화해서 나오라 해서 온천에 한번 갔다. 오늘 저녁에 맛있는 밥상 하나 차려놓고 가족들과 함께 먹고 싶어요.
우리 딸 저녁에 들어오면 꼭 껴놔줘야지. 남편 저녁에 들어오면 발 씻어줘야지. 가가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죽음을 앞두고 제가 만났던 그 많은 분들이 진짜로 후회하는 게 있는데, 물론 뭐 내가 무슨 하고 싶은 일을 해다 뭐 가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다 뭐 이것도 있어요. 근데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후회하는 거는 이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워, 행복해, 뭐 사랑해, 미안해, 감사했어 라는 이야기를 못한 게, 이거 돈 들지 않아요. 세금 내라 그러지도 않아요. 오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못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저런 생각을 하다가 저분 부인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참 안쓰럽네. 안 됐네. 이거를 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인생 마지막에. 그래서 저는요, 사실은 이거를 하고 쉬는 시간에 우리 핸드폰 들어서 가족들한테 저런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그 다음에 문자 온 거를 저하고 나눕시다. 바로 그저께 제가 저기서 강의했는데, 남편이 부인한테 했어요. 부인이 너 사고 쳤지? 또 뭐냐? 주식이냐? 요번에 돈 빌려줬니? 딸한테 했어요. 헐 대박. 아 아빠 지금 뭐 공부하고 있구나. 언니가 동생한테 했어요. 미안하다. 미친년 평소대로 해라. 야 닥쳐. 동생이 언니한테 했어요. 1살 차이라고 그랬더니 너 지금 술 처먹었냐? 우리가 얼마나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살았으면 이거 낯선. 근데 어떤 레지오, 제가 지금 연령에 갔을 때 이러는 거, 남편이 이렇게 짜 고마워 뭐 사랑해 당신이 날 만나서 그동안 했을 때, 부인이 답이 뭐가 왔는지 알아요? 제가 한 10분 쉬고 이걸 하면 이래요. 아니야 무슨 소리야, 사랑하는 당신과 함께 왔던 길은 꽃길이었어. 나도 당신 사랑해. 우리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세월호라든가 우리가 이태원이라든가 아니면 삼풍백화점 아니면 대구 지하철에서 마지막 죽어가면서 그 1분 2분 남은 시간 동안 그들이 문자를 가족들한테 보낸 게 다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예요. 그러면 죽기 직전에 우리가 이거를, 이 얘기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죠. 우리 교통사로 확 그냥 그러면 이걸 이렇게 후회하고 이 이야기가 마지막에 할 얘기라면 우리 왜 오늘 못할까요? 지금 왜 못할까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우리가 많이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겟세마네 동신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요거는 제가 다음에 할게요. 이거와 이제 영적 죽음과 일반 신앙인들은 그럼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기차 시간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혹시 뭐 원장님 불러주면 오고 안 불러주면 말고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 이거 2분에 끝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야,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되는 것은 다음에 또 오면 기회 때 그때 좀 더 풍부하게, 그때는 그날 자고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서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이야.